네, 잘 오셨습니다. OT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1강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얘는 매일 3단계로 훈련하는 영어 수능 어법 편이고요. 교재가 요렇게 매삼령 딱 보이시죠? 매삼령이 인기가 많아요. 예, 저도 많은 책들을 써왔고 요즘은 뭐 제가 책을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은데 저도 출판 쪽에도 한 10권이 넘는 책을 또 이렇게 저 만들어 놓다 보니까는 관심 많은데 매삼령 굉장히 샘납니다. 너무 잘 나가서 이 교재가요 정말 좋아요. 교재가 좋아서 매삼령의 이제 장점들이 확실히 있죠. 요 교재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혼자서도 이제 매일매일 딱 정해진 분량을 하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삼형 시리즈인데 믿고 보셔도 좋고 제가 만든 책이 아니니까는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좋다고 하는 거니까 믿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이 교재는 뭐 보시는 것처럼 수능 어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어법이라고 하는 게 영역이 되게 넓어요. 여러분들 수준이 뭐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4등급, 5등급 요 정도 친구들이 들어주면은 가장 좋습니다. 한 6등급, 7등급, 8등급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강남인강으로 따진다면 우주에서 제일 쉬운 영문법이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 저의 좀 기초 문법 강좌를 들어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효율적이에요. 얘 정도 되면은 한 중간이나 중간보다 조금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주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듣기에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1, 2등급 학생들이 듣기에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은 오히려 수능 어법 공부할 거면은 자이스토리 어법편 같은 거 가가지고 딥당 문제 많이 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요거는 한 4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서 어법의 기초 딱 잡아주고 문법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 강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교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재는 없거든요. 교재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만한 부분들은 혼자서 할 때 막히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한 3, 4등급, 3등급도 마찬가지로 해도 괜찮아요. 3, 4, 5등급 그 정도의 친구들이 함께 나가주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챕터 1, 8페이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문장이 제일 기본 구조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1형식, 2형식 문장 가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에는 5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완전 막 생초보 개념은 없어요, 또. 1형식 문장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저의 기본 강좌를 들은 친구들은 이해가 바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영어가 문장을 이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요런 애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해석이 되면은 걱정할 게 없어. 그냥 그 해석된 거 바탕으로 그 해석되면은 이제 그런 게 문장이 한 10개 모이면 이제 지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다 돼버리면은 문제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되는 게 이제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야. 그쵸? 근데 영어의 문장은요, 딱 재료가 4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S, V, O, C. 요렇게 4가지가 있죠. 각각 이제 영어의 줄임말이죠. 영어의 첫 글자들인데, S는 subject의 줄임말, 주어. V는 verb, 동사고요. O는 object, 목적어. C는요,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적어드릴게요. complement. 여기 이제 보충하는 겁니다. 보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는 보어. 이렇게 4가지 재료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떡볶이 만들어 봤어요. 그 정도 만들어 봤겠죠, 설마? 안 만들어 봤으면은 한번 만들어 봐. 재밌어요. 네, 그 요리도 아니고 그 뭐 거의 라면 끓이는 수준이지. 물론 잘 만들려면 어렵겠지만 떡볶이 만들 때 재료 뭐 필요합니까? 당연히 떡, 그리고 어묵, 그 다음에 고추장, 그죠? 물엿. 요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물엿 넣었으면 설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요걸로 떡볶이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들로요, 영어의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재료야, 재료.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재료를 조합하는 방식이요. 5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아, 나는 O가 너무 좋아. 그래서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아, O가 한 3개 있으면 좋겠다. C도 너무 좋아. 그래서 C 한 2개 넣었어.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미리 스포일러로 쫙 한번 얘기하면요. 적어놓고 싶은 사람들은요. 적어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SV 이렇게 조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SVC 하나 쓰는 거. 세 번째, O를 하나 쓰는 거. 네 번째, O를 2개 쓰는 거. 5번째, O 하나, C 하나 쓰는 거. 요렇게 5가지로 조합을 합니다. 이걸 뭐라 부르느냐? 바로 문장의 O형식이라고 부르죠. 요거 위에 거 지우고 요거를 이제 문법책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문장의 O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이 O형식. 아 근데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영어를 만든 사람이 사실 만든 사람 따로 없지만 만든 사람이 딱 영어를 만들면서 자 내가 만드는 영어는 5가지의 형식이 있다잉? 라고 하고 만든 것인가? 아니에요. 영어는요 그냥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영어의 문장이라는 거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7가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어떤 사람은 100몇 가지래. 아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도요. onion이라고 하는 onion, 양파죠. 그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5가지 형식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그거를 우리가요. 옛날부터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에도 아 영어는 5가지 형식이다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론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 이게 왜 드리냐면은 그래서 다른 문법책 보다 보면 어떤 책에는 막 7가지라 돼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천인물 같은 책을 보면은 7가지라 그러고요. 뭐 딴 데 보면은 막 주장들이 다양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또 외국 문법책 보면 다 다르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가지로 봐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영어의 문장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게 아니라 충분하다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형식이라는 거는요, 이거예요. 이 4가지 재료 중에서 2개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재료가 많을수록 요리는 맛있어지죠. 떡볶이 만든다 생각해봐요. 엄마가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만드셨는데, 떡이랑 어묵밖에 없어. 그럼 뭔가 아쉽지. 뭐가 아쉬워요? 그럼 만두도 좀 집어 넣고, 라면도 좀 넣고, 거기다가 좀 이것저것 집어 넣으면 더 맛있어지는 거 알죠? 특히 만두 같은 거 2개 탁 터트려 놓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막 뻘건데 떡이랑 어묵밖에 없어. 그럼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얘도 심심해요. 주어랑 동사만 있는 애들 심심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진 않아요. 조금 주요한 재료는 아니지만 약간 옆에다가 양념처럼 톡톡톡 넣어주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4가지의 진짜 필요한 재료들과 그리고 플러스에요 양념들. 약간의 양념들, 그런 아이들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정말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주어 동사를 정말 잘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동사를. 주어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문장 볼게요. The machine,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거의 주어죠. 그게 만약에 명사라면. The machine, 기계는요. 주어입니다. Did not work. 이게 이제 동사 파트죠. 작동을 안 했다. 이렇게. 말 돼요? 말 돼요. 여기서 말이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딱 끝나도요. 깔끔하다 이겁니다. 뒤에 더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봐봐요. 자, I became 이랬어요. 다들 아시죠? became 하면 이제 뭐뭇이 되다. become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되었다 이래. 그럼 문장 끝났어. 깔끔해 안 깔끔해요? 안 깔끔하죠. 나는 뭐가 됐는데요. 내가 뭐가 됐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궁금해버리면 깔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계가요. did not work. 작동을 안 했대요. 깔끔해 안 깔끔해요? 깔끔하죠.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됐어요.
이게 일용식이 완성된 겁니다. 주어 동사로. 그 다음 거 the sun, 태양은요 rises, 떠오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괄호 쳐놨죠. 왜? 자, 이제 앞으로 아주 그냥 잘 보셔야 되는 거. in 같은 이런 아이들은요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말하는 뭐 전치사, 명사 이건 또 뭐냐면요. 요거 이전에 팔품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영어의 단어는요 딱 태어날 때부터요 8가지 중에 성격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빡 태어나잖아. 산부인과는 어디서? 그러면은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날 때부터 딱 정해지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단어도요 빡 태어나잖아요. 그럼 8가지 중에 하나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인이라는 애가 빡 태어났어. 그러면 얘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얘는 뭐냐? 얘는 전치사가 됩니다. 이 8가지가요 쌤 강의 듣는 친구들 다 아는데 명동, 형부, 대감, 접전이라 그래서 한번 외울래 그래도 저기 서울에 가면 명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명동 처음 가보고 신기해가지고 두리번두리번 했죠. 명동. 자, 명동에서요 형부 처제 형부 할 때 형부랑 대감, 저 조선시대 대감님이요 접전을 벌이고 있어. 막 싸우고 있어. 막. 이거 10초면 더 외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명동에서요. 누구랑 누가? 형부랑 대감님이 뭐하고 있어요? 접전 벌이고 있어요. 장면 하나 떠올려봐요. 명동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형부 대감이 접전 벌이고 있어. 막 싸우고 있어. 막 끝났죠. 다 외웠죠. 명동, 형부, 대감, 접전. 이 첫 글자들이요 다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8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전치사라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기초 개념 다 끝났어요. 이 전치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가 따라옵니다. 요런 것도 이제 다 팔품사의 개념이죠. 요렇게가 세트 메뉴예요. 이게 하나만 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가 세트야. 얘네들은요 대표적으로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전치사 명사는 대표적인 양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는 거냐? 이런 형식에는 영향을 못 주고요. 의미만 더하죠. 태양은 떠올라요. 어디서요? In the east. 동쪽에서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질병은요. account for. 이거는 이제 단어 모르면 재미가 없죠. 동사입니다. 확실히 동사 맞죠. account for 하면은 뭐뭐세요? 원인이 되답니다. 무엇이에요? 그의 absence. 결석이거든요. 결석의 원인이 되다. 얘도 사실은 얘는 수거지만 for라는 얘가 뭐였어요? 전치사였죠? 이렇게 가요. 지금 이렇게가 지금 빠진다고요. 그럼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분류상으로는 일형식으로 분류를 한답니다. 자, 근데 저랑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이제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게요. 해석이 되는 문장에 대해서요. 막 문법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해석이 훤히 다 됐는데 이게 막 문법적으로 뭘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기초니까 이것저것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애매해도요. 해석되면은 넘어가는 식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얘를 먼저 보고 돌아올게요. 이 형식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 형식 문장의 형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요. 하나 적어놔요. S랑 V랑 C를 이용을 합니다. 요 C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는 보어인데요. 보어가 뭐냐? 보어는 보충하는 말입니다. 그럼 보충은 왜 해줄까요? 부족하니까. 얘네들의 특징은요. 주어 동사까지 가잖아요. 그럼 부족해. 의미가. The weather, 날씨가요. became, 되었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됐는데요? 이 보충해줘야죠. warmer, 더 따뜻해졌다. 또 봐요. 우리 꿈은요. will come, 될 거래요. 이때 come은 가다 오다가 아니죠. 뭐뭐시 되답니다. 얜 되다요. 될 거래요. 어떻게 될 건데요? 사실이 될 거래요. 이렇게 보충해줘야죠. 이 형식들의 특징은요. 뒤에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교재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보어로 쓸 수 있는 명사와 형용사도요.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얘네들은 뭐냐? 팔품사죠. 태어날 때부터 명사나 형용사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어, 동사, 명사 한번 볼까요? 그는요, 여전히요, remains 이 동사 아닙니까? remains 하면은 남아있다.
또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상태를 유지해요? 영웅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충하는데 hero가 품사적으로는 명사라는 겁니다. 명사가 저런 역할을 해요. 사실 요거는 별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부사에다가는 쫙 그어주시고요. 그어져 있죠? 요것도 이제 그어주시고요.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어, 이제 날씨가요. 이제 여기서 사실 날씨가 아니라 이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이제 어둡고 밝기를 나타내는 건데 grows. 이거 자라다 성장하다 아닙니다. 뭐뭇이 되다란 뜻입니다. 동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뭇이 되다. 그럼 밝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dark, 어두워지는 거죠. 요게 형용사입니다. 근데 ly를 붙이면 부사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아니 밝기가 어둡게 되다. 어둡게 되다니까 아니 선생님 어둡게로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둡게니까 darkly? 그죠? 한국말로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건 부사거든요. 부사는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형용사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얘가 될 것 같은데 자격 자체가 명사, 형용사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부사가 안 된다. 요게 이제 중1 때부터 시험에 주장창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동사랑 굉장히 많이 친해져야 됩니다. 문장에서 핵심은 동사예요. 이런 동사들. 이 동사들을 딱 보면서 느껴야 돼요. 아, 얘네들은 이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 뒤에가 궁금해. 보호가 있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become 되다죠. 이거요. 어따 아니에요. 다 되다입니다. 여기서는 되다. 그럼 봐봐요. 해석 요령. 이제 짧은 문장이지만 긴 문장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녀는요. 됐죠. 뭐가요? 아, 선생님이 이런 느낌으로. 그들은요. remain, keep, stay 전부 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요. 유지했어요. 어떤 상태 유지했어요? 조용한 상태를. 고요한 상태를 all day 하루 종일. 자, 그는요. looks 보여요. 이 전부 다 뭐뭐처럼 보이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잘 아는 친구들은 appear 나타나다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 뜻도 있고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뭐처럼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보충. 얘도 보충. feel 뭐만 느낌 들다.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taste 무슨 맛이 나다. smell은 냄새 나다죠. 버터는요. 무슨 냄새 나네요? 무슨 냄새 나요? 어우, 이 버터 그 버터는요? 안 좋은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궁금하다. 뒤에 해석 한번 딱 해주는 거예요. 이 형식. 자, 그리고 요 녀석들은요. 전치사가 붙으면서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수거처럼 쭉 한 번만 공부해 주세요. 요건 수거예요. 아까 우리 account for 했잖아요. 얘네를 자를 수는 없어요, 사실은. account for가 그냥 하나예요. 근데 형식으로 따질 때는 요 아이들이 전부 다 지금 뭐냐?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는 형식에서는 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장들은 주어 동사밖에 없으니까 일형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단어 쭉 한번 외워주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삼형식으로 가죠.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에다가요. 목적어, 요 계란 하나 쓴 겁니다. 목적어의 특징은 뭐뭐를 이라고 기본적으로는 해석을 하죠. 근데 왜 기본적이란 말을 썼냐면요. 얘네들은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을을이라고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하지만 삼형식이죠.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을을로 가면 됩니다. 얘네들의 느낌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요. discussed, 토론했죠. 그리고 뒤에 뭘 토론했는데 뭐을이 궁금하거든요. 그 문제를 요렇게요. 됐죠. 그 다음 the baby가요. began 시작했어. 뭐를 시작했어? to cry 울기를 시작했어. 이렇게. 나는요. don't know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를요?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이요. 요런 것은 좀 문법이죠. 그죠? 문법인데 지금은 형태만 봐주세요.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도 봐봐요. 그럼 목적어 방금 오였잖아요. 형태가 좀 다양했었죠. 어떤 애들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눈에 익혀놔야 문장 해석할 때 딱 보고서 목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나는 좋아해. 뭐 좋아해? 이런 애들은 명사죠. 사과와 바나나들. 마크는요. awaited 기다렸어요. 누구 기다렸어요? 대명사라고 그러죠. 그녀를. 나는요. 원해요.
자, 그다음 목적어 투부정사라 그러죠. 투동사. 요거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영화 보러 가기를. 이것도 목적어가 되죠. she 그녀는요 enjoys 즐기네 뭐를? 이 동명사라 그럽니다. 동사 ing 가능합니다. 피아노 치는 거를 즐긴다. 나는 생각해. 무슨 생각해? 이거를 생각해. 이 대시라고 하는 아이가요 접속사라는 애인데요. 사실은 얘가요 이제 문장을 이끌어서요 이 덩어리를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that 말고도요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런 긴 덩어리도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눈에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눈에만 딱 넣어놔요. 요런 아이들이 이제 명사 덩어리가 돼서 목적어가 되면서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주의만 살짝 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말로는 을을이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이거 다 지워야 되는 애들인데요. 이게요 막 있어야 될 것 같아. 한국말로 하면 봐봐요. 그녀는요 address했다 연설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연설했어요. 프랑스 말로요. 여기 봐봐요. 우리를 연설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연설했기 때문에 to가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말로는 오히려 없으면 너무 이상해. 우리를 연설했어 무슨 말이야? 이상하죠. 근데 이 동사가 삼형식 동사거든요. 삼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요. 얘가 붙는 순간 이 뭐라 그랬어? 이 전치사를 그랬잖아요. 전치사는요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붙으면요 얘가 문장 성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한국말로는 을룰이랑은 좀 안 맞지만 동사를 보면서 바로 연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녀는 우리한테요 연설한 거예요. 프랑스 말로. 얘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거도 나는요 답했죠. 그의 편지에다가 답한 거예요. 이 to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contact가요 연락하는 건데요. 그들과 연락하다 아니에요. 빼요. 이 삼형식 동사입니다. 연락하다. 그들이랑 이메일로요. 우리는요 들어갔어요. 빼요. 어디 들어갔어요? 쇼핑몰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어요. with 빼요. 누구랑? 돈 많은 사람이랑. 나는요 도착했습니다. 어디에요? in 빼요. 중국에요.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을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사가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약간 주의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요 요건 또 무슨 소리냐. 지금 또 이거 혼자 공부하면은 진짜 거짓말하고 8페이지에서 막혀서 진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강남인강이 함께하는 거죠. 아무리 매산명이라도요.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요. 이거 혼자서 공부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동사 타동사는 뭐냐면은 아까요. 우리가요. 오형식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방식이 5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요. 자동사 타동사는 뭐냐면은 목적어를 가지고 따져요. 목적어 오. 봐봐요. 자동사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애야. 그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얘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목적어가 뒤에 없어요. 타동사는요. 타인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 그 목적어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얘는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목적어가 얘잖아요. 하나, 둘, 셋, 4개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동사들은 무슨 동사게요?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타동사. 그럼 이 목적어 없죠? 얘는 C잖아, C. 그죠? 얘는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자동사. 이렇게라고요. 자, 그러면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동사라는 말은요. 마치 목적어가 없는 것 같은데 목적어가 사실은 있는 아이들. 방금요. 요거 헷갈리는 삼형식 동사 있었잖아요. 주의해야 되는 애들. 걔네들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목적어를 붙이면은 해석이 이상해. 을룰이 안 맞아.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같은 거 뭐 to나 뭐 in이나 뭐 이런 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게 자동사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얘네들은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바로 붙여줘야 되는 타동사라는 겁니다. 자, mention 쭉 뜻만 보면 돼요. 언급하다, consider, approach, attack, call, resemble, attend, survive 이런 애들은요. 전부 다 타동사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줄까요? resemble, 좋은 예입니다. 닮았어. 우리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근데 그때 엄마랑 닮았다 그러지. 아, 물론 엄마를 닮았다고도 해. 근데 엄마랑 닮았다 그러잖아. 야, 너 엄마랑 닮았다. 그러면은 with my mom? 요런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걸 쓴다라는 거는요.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가 자동사로 느껴진다는 소리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솔직히. 좀 어려운 말이야. 근데 자동사는 이제 속기가 쉬운 거죠. 근데 resemble은요. with 안 써요. 그리고 목적어 바로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타동사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한국말로 봤을 때요. 이제 얘네들이 뭔가 뭐 써줘야 될 것 같아. with, in 막 이런 거 써줘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그냥 멋있게 말하면은 자동사로 속기 쉬운 타동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건 사실 기본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그 문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동사 바탕으로 한 번 더 딱 복습하시고요. 우리 이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제는요. 이거는 지금 풀면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요 기본 이론을 딱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기출로 한번 볼게요. 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요. 지금 우리가 막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맛만 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맛만 볼게요. 옷이라고 하는 건요. doesn't have to be 이럴 필요 없어요. 비쌀 필요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제공하기 위해서요. comfort, 편안함을요. during 뭐만 동안이죠? 운동하는 동안에. 근데 운동을 하는데 좀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옷을 뭐 비싼 걸 입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막 헬스장 가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입고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select 이거 이제 명령문입니다. 선택하세요. 이런 옷 선택하세요. 요 뒤에서 수식합니다. appropriate 수식하죠. 적절한 겁니다. 무엇에 적절하냐? temperature 온도와 또 환경적인 조건에 이제 적절한 옷을 선택하라는 건데요.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요 앞에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나 이제 그런 거 상황 같은 거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얘는요 영어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법입니다. which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in which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뒤에 거를 보면은 너가 이제 운동을 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in which가 정답으로 가는 요런 식의 문제인데 어려우시죠? 예, 이제 해석만 하고 넘어가요. 나중에 관계대명사 이런 거 배우셔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수식을 하죠. 어떤 옷이냐? 적절합니다. 운동이나 이제 계절에 딱 맞는 그런 옷은요. 여기 동사 있네요. 향상시킬 수 있다. 너의 운동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따뜻한 환경에서는요. 요런 옷. 대세 다시 한번 수식을 받으면서요. working capacit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옷들을 말하는 건데 얘가 무슨 능력이냐면은 수분을 흡수하거나 발산하는 뭐 그런 능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은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옷들은요. B번에 이제 동사를 이제 딱 잡으라는 건데요. 얘는 주어가 단수, 얘는 주어가 복수를 대 쓰는 건데 이 녀석들의 주어는 clothes입니다. 이거 지금 복수예요.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ES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가 정답이 되고요. 이 옷들은요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요? dissipating. 얘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 뭔가 이제 발산하다거든요. 열을 갖다가 몸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죠. 발산하는 것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자, 대조적으로 in contrast 최고래요. 가짜 주어입니다. 뭔가가 최고인데요. To face cold environment. 여기가 진짜 주어입니다. 차가운 환경을 직면해요. With layers. 이제 층을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레이어는요, 이제 옷을 겹겹이 입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좋대요. So, 뭐 할 수 있도록요, 너가요,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너의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땀 흘리는 걸요. 그리고 요렇게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A번 같은 거 우리가 못 풀지만 B번 풀 수 있고 C번 풀 수 있어요. 얘 보면 되죠. remain은요, 이 형식 동사입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럼 뒤에 와야 되는 거는 보어인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편안한 상태 유지하다. 이 부사는요, 편안하게 유지하다, 뭐 한국말로는 괜찮은데 보어는 얘는 자격이 없어요. 부사는. 그러니까 그 아예 못 가는 겁니다. 못 가요. 못 가요. 부사는요,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를 답해주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맛 좀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느껴도 보시고요. 수준을. 고1 학평이었죠. 중요한 건 얘네들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에다가 이제 밑줄을 치라는 얘기는 S, V, C로 갈 건데요. 이제 이 형식들이 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요런 거, 1번 같은 거 볼 때요. 고기가요, became 되었다. 어떻게 됐는데요? tender, 부드러운이거든요. 부드럽게 됐어요. 요건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요, 이 다 그어도 되고요. 정답지에 보면 요까지만 그어놨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 어차피 여기 딸려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이 구조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요 밑줄을 나는 쳤는데 정답지에는 없어. 고민할 거 없어요. 그죠? 동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고기가 됐어. 그럼 궁금해야 돼. 어떻게 됐는데? tender, 부드럽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의미만 추가할게요. 생걸로, 날걸로 먹어도 충분할 만큼 그 정도로 부드럽게 됐다 요겁니다. 그 다음 나는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어요. I'm going to depend 가는데 선생님 depend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예요? 뭐예요? 이제 depend가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거 be going to 붙으면 미래잖아요. 뭐뭐 할 것이다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요. 동사에 막 갖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다 동사 부분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나는요, depend on 할 거래요. 의존할 거예요. 근데 얘도 사실은 요렇게가 끝이거든요. 이게 전치사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얘네들이 세트긴 하죠. depend on, 의존하다. 나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에 의존을 할 것입니다. 요렇게. 뭐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을 뭐 기준으로 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는요, 주어죠. appeared,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어요? 나의 첫 번째 패션쇼에 나타났다, 등장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전치사거든요. 문장 성분 아닙니다. It was a remarkable technological invention. 그것은요. 뭐뭐였어요. 뭐였는데요? 보충해주죠. 아주 놀라운 기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주는 거. 이번에는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찾으래요. SVO 찾습니다. 해석하고 나면요. 동사 해석하고 나면요. 을률이 궁금할 거예요. 아이들은요, spread, 퍼뜨렸다 이거네요. 또는 퍼뜨리다도 괜찮고요. spread는 3단변화가 똑같죠. 퍼뜨립니다. 이 즐거움을 갖다가요, 어디로요? 그들의 가족에게요. 자, 이거는 그 걱정한 고객은요, 또는 의뢰인은요, continued, 계속해서 무엇을?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어 동사 해석하고 궁금한 거 더해주고요. she, 그녀는요,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어요? to share her achievement. 여기까지도 이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갈게요. 그녀의 성취를요, 이제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랑요? with her mom, 그녀 엄마랑요. 그리고요, express her gratitude가 있는데요. 얘네들도 사실은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to에 연결되는 거예요. 또 그녀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원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은요, report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뭘 보고하나요? 만족감, satisfaction의 감각을요, 보고합니다. 끝내줄게요. 이거 전치사 때문에요. 어디서 뭐 하는 데 있어서요? enriching their social network in the service of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딱 해주면서, 다른 사람 막 도와주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enrich하다, 풍요롭게 하다. 요거 해석은 뒤에 다 있어요.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보고를 하더라. 세세한 해석, 완벽한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맥락이 없으니까. 구조만 봐요. 주어, 동사하고 궁금한 거 찾아주고. 자, 이번에는요.
어법상 틀린 거 있나 봐요. 이런 거 이제 한번 가볼까요? 그는요. attended 참석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말은 그런데요. attend는요.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는 애입니다. as를 쓰면 안 돼요. 얘 빼야 돼요. the meeting이 바로 따라옵니다. 목적어입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을 했더라. 그 다음 the valley 계곡은요. 야 이거 어렵다. 이게 지금요. 얘 좀 어렵네요. 이거 원래 동사가 lie입니다. 그거의 과거형 lay를 쓴 거거든요. 근데 lie가 원래는 놓여 있다 이런 뜻인데 뒤에요. 형용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그런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조용한 상태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형식으로 쓰이는 거죠. lie 형용사 이렇게. 그럼 지금 뒤에 뭐가 잘못됐어요? 얘네들 부사죠. ly 다 뗍니다. quiet와 peaceful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형용사로 바꿔주면요. lie quiet 조용한 상태로 있다. 그리고 peaceful, lie peaceful 하면요. 되게 평화로운 상태로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계곡은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평온한 그런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갑니다. 3번 good medicine 좋은 약은요. 주어네요. 좋은 약은요. taste 맛이 나요. 무슨 맛 납니까? 보호 필요한데요. 요거 ly 떼야죠. 형용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bitter, 쓴이요. 쓴, 형용사. 쓴맛이 나요. 입에요. 그 다음 for any questions 어떤 질문이 있다면요. please contact 연락해 주세요. 요게 핵심입니다. contact 연락하다, 접촉하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는 건데 이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같지만 얘는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는 애입니다. 이게 목적어 되려면은 전치사가 있으면 안 돼요. to를 빼주셔야 됩니다. 로널드 브라운에게 요 번호로 연락하세요.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4형식으로 넘어갑니다. 1, 2, 3, 4 하고 이제 오늘 5까지 가네요. 4형식은 겁나 쉬워요. 4형식은요. 이 4형식은 S, V, O, O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어가 두 개인데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거는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거는 직접 목적어라고 들어보셨을걸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왜 간접이고 왜 직접이냐? 얘는요. 사실 다이렉트의 그 뒤입니다. 그리고 얘는 indirect 또는 indirect의 간접이고요. 얘가요. 이 4형식의 문장의 동사가 전부 다 뭐 주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4형식의 동사는요. 막 줘요. 막 주는데 주다라는 거냐 생각해 보면은 뒤에 두 개가 와야 됩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 그랬을 때 얘가 누구에게고요. 이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요. 을이 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목적어 같죠. 그래서 얘는 직접 목적어, 얘는 간접적으로 목적어다. 이렇게 가는데요. 자, 4형식의 특징은요. 주어 해석하죠? 그녀는 gave 줬죠. 그 다음에 두 덩어리가 느껴져요. 하나, 둘. 그러면은 그에게 꽃을 줬다. 이렇게 갑니다. 2형식, 3형식은요. 뒤에 두 덩어리가 아니라 한 덩어리 느껴졌었잖아요. 얘는 두 덩어리. 우리 엄마가 메이드가요. 사실은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막 이런데 뒤에 두 개가 느껴지죠? 이거 지금 4입니다. 만들어 줬어요. 나에게 쿠키를 만들어 줬다. 4형식 동사는요. 전부 다가 뭐뭐 주다로 끝나야 됩니다. 이거요. 원래 의미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make는 만들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4형식일 때는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쓰면서 전부 다 주다로 해석하면 돼요. 봐봐. 주다, 보내주다, 가져다 주다. write는 써주다, read 읽어주다, buy 사주다, make 만들어주다, offer 제공해주고요, inform은 알려주고요, promise 약속해주고요, ask는요 이건 물어보다예요. 물어봐주다 좀 어색하고요. 물어봐요. remind는요 기억나게 해주다, show는 보여주다, tell은 말해주다, teach 가르쳐주다, lend 빌려주다, find 찾아주다, inquire 이거는요 좀 뭔가를 문제 역시 이것도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build는요 여기도 지어주다 정도, choose는 선택해주다, get은 얻어다 주다. 그래서 일부를 좀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그냥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냐면은 중학교 때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던 그런 녀석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4형식이라는 거는요. S, V, O, O 두 개였잖아요. 근데 이걸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3형식은 S, V, O잖아요. 개수가 다르죠. 이게 한 개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직접 목적어잖아요. 얘가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하나가 남죠. 얘가 남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제일 뒤로 뺍니다. 그러면서 그냥 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빼면은 그냥 자리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전치사를 하나 적고요. 얘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장 성분이 아닌 게 되잖아요. 전치사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봐요. 영어로 보면 이래요. He, 그는요. wrote, 써줬어. 그의 친구에게 간접 목적어죠. 카드를 한 장 써줬습니다. 4형식이에요. 그랬을 때 3형식이 되면 얘 갖고 와. 갖고 왔죠. His friend 어떻게 됐어요? 제일 뒤로 빠지면서 to가 붙었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문장 성분이 아니게 되면서 얘는 SVO, 밑에 거는 3형식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뒤로 뺄 때 전치사 붙이기로 했잖아요. 어떨 때는 to, 어떨 때는 for, 어떨 때는 of가 붙습니다. 어떨 때,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이 문장의 핵심인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요. to, for, of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느낌을 한번 좀 알려드리면은 to가 기본입니다. to가 제일 기본이에요. 대부분 to야. 그리고 이제 for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느낌이 어떻냐면은 동작이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uy, make, find 봐봐요. 사서 주죠. 만든 다음에 주죠. find, 찾은 다음에 주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for를 쓰는 애들은요. 동작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of는요 몇 개 없어요. 사실 ask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요. inquire도 묻다거든요. 똑같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ask나 inquire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질문 하나 물어봤는데요. 바꾸면은 앞으로 빼고 of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3형식이 된다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인가? 4형식으로 속기 쉬운 3형식 동사라 얘는요 사실은 수능에서 안 물어봐요. 이건 거의 토익에서 물어보는 그런 파트거든요. 뭔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단어는 explain은 설명하는 거고요. admit은 받아들이는 거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introduce 도입하다 또는 소개하다. describe 묘사하다. announce 공지하다, 알리다. suggest 제시하다. present도 제시하다. propose 하면은 뭔가를 제안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4형식으로 속기 쉽다라는 거는 explain 설명하다잖아요. 마치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다 말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동사가 4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3형식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어가 바로 와야죠. 뭐를 설명하는지가. 그는 설명했다. 무엇을? 그의 상황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얘는 뭐예요? 나에게 이렇게. 이 문장 성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형식이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이 be, his situation 이런 식으로 4형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explain이 이 4형식 동사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 다 마찬가지로요. 누구누구에게 뭐를 이러이러하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토익 포인트입니다. 5형식까지 마지막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 5형식은요. 욕심쟁이야. SVOC를 다 썼어. 그랬을 때요. 요 마지막 C가요. 보충하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한 게요. 얘가요.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OC라고도 씁니다. 목적격 보호다 이거죠. 목적격 보호라는 용어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이 말이 뭐냐? 별거 아니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형식을 해석할 때는 봐봐요. 그들은요. named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뒤에 두 개가 보여요. one, two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랬을 때요. 4형식이랑은 사실 안 헷갈리고요. 4형식은 다 주는 거니까 이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뒤에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가 얘를 꾸며줘야 돼. 어떻게든 연결이 돼야 돼요.
John이 뭐겠어요? John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누구 사람 이름? 이 아이의 사람 이름인 거죠.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합칠까요? 그들은 이름 붙였어요. 그 아이를 John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밑에 거는 나는요 믿어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야. 두 개야. 어떻게 합칠까요? 이거 좋은 학생이죠? 누가 좋은 학생? 제인이 좋은 학생인 겁니다. 나는 제인이요. 좋은 학생이라고 believe 한다. 믿는다. 요런 식으로. 제인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뒤에서 보충해주고 있죠? 요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의 내용 보세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의미상 주어랑 수로 할 때 수로는 뭐냐면은 풀어주는 말입니다.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마치 얘에 대해서 얘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누군데요? John이죠. 얘는요 뭐냐? She, 그녀는요 found, 느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질문이요 difficult, 어렵다라고 알게 된 겁니다. 또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질문이 어렵죠. 요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거 이제 명사예요. 명사 목적격 보어는 요거랑 같은 사람 맞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뭐가 어려워요? 목적어의 성질, 상태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목적어랑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사실 분류는 됩니다. 목적격 보호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얘네들 해석할 때요 처음이시라면은 뒤에 있는 두 개를 무조건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나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일 때는 동사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called, 불렀어. 그를 뭐라고요? 목적격 보호. 바보라고 불렀어. 그가 바보죠. 이렇게. 그는요. 이름 지었어요. The puppy, 그 강아지를요. 뭐라고요? 스누피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 마크는요. made, 만들었어요. 이 만들다가요. 만들다도 아니고 만들어 주다도 아니고 얘를 이런 상태로 만들다 할 때 그 만들다입니다. 만들었어. 지미를, 이거 형용사죠.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누가 행복해요? 지미가 행복해요. 목적어를 보충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요. 얘가요. 주어를 보충하지 않잖아요. 그녀가 바보 아니잖아요. 그를 바보라 불렀죠. 이런 식으로 목적어랑 자꾸만 연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to be 명사 또는 to be 형용사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요. 형태는 다양하다고요. 중요한 것보다 목적어와 목적격 뭐 연결해라. 믿다, think,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suppose 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imagine 상상하다, know 알다 얘네들도 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봐봐요. 나는요. think 생각해요. Jim이라는 목적어가 어떻다고요?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죠. 누가 좋은 의사? Jim이 좋은 의사. 우리는요. thought 생각했어요. her 그녀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뒤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to be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diligent 근면하고 성실한 거거든요. 그녀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녀가 이러하다고 근면 성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무조건 합쳐라.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얘네들은요. 원하다, like 좋아하다, 뭐뭐 하고 싶다, wish 바라다, desire도 바라다, expect 기대하다, intend 의도하다, ask는요 요청하다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다 아니에요. 요청하다, require 요구하다, tell 말하다, order 명령하다, encourage 격려해주고요, persuade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allow 허용하다, invite는요 뭐가 뭐하도록 초대하다 또는 유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first 강요하다입니다. 얘네들은요 뒤에 투부정사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해석해 볼게요. 나는요 원해요. 너를 원하는 게 아니야. 뒤에 이 막 덩어리가 보이잖아요. 투부정사 이게 보이잖아요. 투동사 보이죠? 너가 요 동작 하기를 원해요. 너가 네 숙제를 soon 곧 마치기를 원한다. 얘네들의 특징은요. 투부정사라는 게 투동사 덩어리거든요. 이 동작 있죠. 이거 누가 해요? 목적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숙제를 곧 마치기를 원한다. 또 나는요. expect 기대해요. 그녀가 목적격 보어
수학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요렇게. she, 그녀는 allowed, 허용했어요. 그를 허용한 게 아니고 그가 go home, 집에 가도록, 그가 집에 가도록 허용을 했다. 요렇게 가주는 거라고요. 자, 목적격 보호자래는요, 올 수 있는 거 명사나 형용사 성분 올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도 온다, 그쵸? 근데 부사는 또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요, 느꼈거든요. 그가 어떻다고, 정직하다고 느꼈어요. 형용사는 가능한데요, 부사는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자리에도 올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맛을 좀 보죠. 이제 기출인데요, 고1 기출입니다. 가보죠. 한 가지 방법. 수식입니다. 이런 거 나중에 배워야 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얘도 또 5형식 썼네요. 요렇게요. 요렇게 뒤에 두 덩어리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식. 어렵다. 쫓아오는 사람을요, 더 힘들게 이게 일하도록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뭐 하는 거냐? 바로 지그재그로 뛰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뛰는 거야. 토끼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셔야 되는 현재 분사입니다. 자, running from a coyote. 예를 들어서요, 코요테로부터 이렇게 도망치는 그 토끼가 있는데요. 이 토끼는요, 뛰지 않습니다. 끝없이 직선으로 뛰지 않아요. 인stead 대신에 토끼 어떻게 움직여요? 빠르게 막 앞뒤로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얘도 나중에 분사구문 배우셔야 돼요. 강요하죠. 아, A번 풀 수 있네요. force라는 동사 우리 아까 봤잖아요. 투부정사랑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세트입니다. 코요테가 어떻게 하도록 강요하느냐? change direction, 방향 바꾸도록 하고요. 급격하게 턴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뛰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막 뛰면서 지그재그로 막 뛰고 토끼도 막 그렇게 도망을 치더라. 지그재그 하는 거는요, 토끼한테는 더 쉬워요. 이제 토끼는 뭐 어떤 아이냐? 되게 쬐끄만 아이죠. 뭐보다는요, 좀 큰 코요테보다는 토끼가 지그재그가 더 쉽죠. 이 코요테는요, cannot tell. 알 수가 없어. 이때 말하다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아, 요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요. when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 토끼는 will run this way or that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달릴 거다라는 것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when이 돼야 돼요. 언제 토끼가 요렇게 저렇게 달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코요테는요, 그 다음 움직임을 갖다가요,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토끼는요, make the chase. 자, 이것도 5형식이네요. 얘 때문에 답이 difficult죠. 만듭니다. 5형식 동사. 목적어. 그 추적을 갖다가요, 추격하는 걸 갖다가요, 목적격 보호자이기 때문에 요거 difficulty는 명사예요. 못 옵니다. 형용사 difficulty가 와야 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되게 힘들게 만들죠. 누구한테? 코요테한테. 그래서 노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요테가요, 여전히요, 성공하겠죠. 뭐 그것에 prey, 먹잇감을 잡는 데 성공하겠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대 또 어려운 대시다. 동격의 대시입니다. 무슨 가능성이냐?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요. 이제 지쳐버리고 포기하고요.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더 쉬운 먹잇감, 식사가라는 게 이제 먹잇감 아닙니까? 그거를 찾으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그재그 뛰면 유리하다, 도망가기에 그 정도의 내용이네요. 자, 우리 중요한 건 이제 ABC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밑줄 칠하는 거는 4형식이라는 얘기네요.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는 doesn't teach, 가르치지 않는다. You, 간접 목적어, 너에게 anything,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개의 상황 둘 다요. both가 그런 뜻이죠. 둘 다는요, offer, 제공합니다. 너에게 뭐 제공해요? 이 끊을기만 잘하면 되죠. The same essential choice, 똑같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선택을 제공을 하더라. The vivid, 생생한 이런 뜻입니다. 생생한 이미지는요, send, 보냅니다. Your brain, 너의 두뇌에게 뭘 보내요? 강력한 메시지들을 보내다. 이렇게. exercising, 운동하잖아요. gives, 줘요. 너에게 뭐 줘요?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자, 요까지 한번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은요, 또 동사가 더 있는 거예요. 널 막아줍니다. 뭘로부터요? 지쳐버리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걸로부터 막아줍니다. 이렇게요. 굳이 뒤에 거는 3형식이긴 한데 표시 안 할게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찾으래요. 5형식이라는 소리죠.
그것들은요. keep, 유지해 줍니다. us, 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요런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해 줍니다. 뭘로부터요? 자연의 재해로부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의문문입니다. 어떻게? 주어는 여기 있네요. leader는요. make, 만드나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feel important,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나요? 요렇게 가야 됩니다. make people feel 덩어리. 요게 핵심입니다. 자, 3번. 우리는요. encourage, 권장하고요. 자극을 줘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요? bring your own bicycle. 이 권장하는 거죠. 그들 자신의 자전거를 가져오도록 권장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또한 이제 가지고 있죠. 이게 대여를 위한 자전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뒤에 거는 뭐 보지 마시고요. 위에 거 5형식만 봐주세요. 사람들은요. keep, 유지합니다. 그들의 집을요.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뭘로부터요? harmful, 해로운 insects, 곤충들로부터요. 안전하게 유지한대요. 자, C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거 있나요? found 봐야죠. 나는 항상 이게 5형식의 find의 과거형 found예요. 나는 항상 느껴요. 그가. 이 목적어고, 이 목적격 보호거든요. ly 빼주셔야 되고요. 이거 좀 어렵다. 이거 ly 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polite, 예의 바른이라는 형용사, friendly는요. 이게 형용사예요. 다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친근한이라는 뜻입니다. 요거요. ly가 붙은 채로 형용사거든요. 얘는 빼면 안 돼요. 얘만 빼야 돼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것은요. makes, 만듭니다. 얘 보는 거네요. 5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인 우리 세상을요. vividly, colorfully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얘는요. 형용사 돼야 되는 목적격 보호니까 생생하고요. ly 빼고요. 다채롭게 ly 뺍니다. 요거는 ly를 둘 다 빼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 자, 3번의 몇몇 학생들은요. use the chart, 차트를 이용했네요. 이거 나중에 배우셔야 되는 투부정사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요. 설명하기 위해서요. others, the water cycle 다 틀렸죠. 이거요. 3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the water cycle이 바로 나와줘야 되고요. 물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는 엿다 쓰면 안 되고요. to others 이런 식으로 뒤로 빼면서 문장 성분 아닌 걸로 바꿔줘야 돼요. 왜? 이게 3형식이니까. 자, 그리고 그 이름 horseless carriage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없는 마차네요. 이제 요런 이제 이름이 allowed 허용했습니다. The public 대중들이요. 여기 틀렸네요. allow를 보면서 얘는 대중들이 목적격 보려면은 투부정사가 돼야 돼요. 이해하도록 했어요. 개념을요. 뭐에 반대되는 개념? 기존의 어떤 운송수단에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만들었더라. allow는 투부정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to understand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 1강이죠. 1강이라서 좀 시간도 길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이거 볼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해가 다 돼버리면 우리가 1강을 공부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쫙 복습 한 번 더 하거든요. 요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복습도 하면서 여러분들 어쨌든 해석이 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계속 완강까지 가고요. 내가 영어가 된다 안 된다 마지막에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20강 넘어서 이제 좀 알겠다.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1강, 2강 들으면서 나 못하나 봐 영어. 이거는 진짜 막 3살, 4살짜리들 생각이에요. 꼬맹이들이나 막 처음 해보고 아빠 못하겠어, 엄마 못하겠어 이러면서 뭐 울어. 애들은 1강에서 포기하는 거는 그런 유치한 생각이에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해석도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복습 개념입니다. 고기가요. became 2형식 동사죠. 다음에 필요한 거는 형용사입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날 걸러 먹을 만큼 충분히. I'm going to 다음에 필요한 거는요. 이제 depend on이 이게 세트예요. 나는 그것에 의존을 할 것입니다. 이거 오늘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석으로 가는 그런 문제고요. 3번은요. 나는요. 나타났는데요. 어디 나타났어요? in까지 붙어야 됩니다. 이거 안 붙으면 이게 지금 목적어가 돼버리거든요. 나는 나의 첫 번째 패션쇼에 나타났죠. 그것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기술적인 명사 필요하죠? invention, 발명이었다. 이렇게. 어원의 아이들은요. 동사 필요합니다. 퍼뜨렸죠? 이 즐거움을요. 요거는
걱정하는 고객들이 필요한 거 동사죠. 이렇게 되면 동사가 아니에요. to가 붙어버리면 문장에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계속했죠. 그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she wanted 다음에는 당연히 to가 연결돼야 되겠죠. 공유하기를 원했다. 그녀의 성취를요. 2번은요. 자원봉사자들이 보고하더라. 뭘 보고하더라? 얘 삼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바로 붙어야 돼요. with가 붙으면 안 돼요. A sense of satisfaction, 만족감을 보고를 하더라. 요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3번은 to 붙어야죠. wanted 다음에요. 이거 같은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요 1번에 그는요. 자, attend가요. s 붙지 않아요. 요거는 바로 목적어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미팅에 참석을 했더라.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계곡이요. 요거 지금 이형식 동사라서 형용사 필요합니다. 조용한 상태를 유지를 했다. 3번은요. 이거 이형식 동사입니다. 형용사 필요합니다. bitter. 형용사 쓰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거는요. 컨택트 연락하다 할 때요. 사람한테 연락하다, 접촉하다 바로 사람 붙습니다.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너의 아버지는요. 너에게네요. 사형식이죠. 그럼 IU 될 때 이런 거 붙이지 않거든요. you입니다. 그럼 요것도요. 마찬가지로 사형식 offer입니다. 그냥 you가 돼야 됩니다. to you가 되면은 간접 목적어 자격이 없어요. 3번에 이 send도 사형식이죠. 보내다. to 붙이면 안 돼요. 너의 두뇌에다가 요런 걸 보내더라. 운동하면요. 마찬가지 줍니다. 너한테 줍니다. you가 돼야 됩니다. to 안 붙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5형식이에요. 5형식의 목적어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safe, 형용사 쓴 거고요. 그럼 요거는 make 5형식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요거는 이제 사역동사라는 건데 make 사역동사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요. to 부정사를 안 써요. 못 써요. 왜? 이 동사의 성격이 그래요. 중1 때 나옵니다. 그래서 원형인 feel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해석은요. 오늘의 시간상 오른쪽에 다 한글 해석 정확하게 나와 있죠. 문법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encourage 보는 겁니다. 5형식 동사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를 얘는 씁니다. 사역 동사라면 이렇게 갔겠지. 4번에 keep 5형식 사람들 유지해요. 그들의 집을요. 안전하게요. 형용사 돼야 되죠. 목적격 보호에는 부사, safely 같은 거는 못 와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나는 항상 느꼈다. 그가 어떻다고요? 형용사 필요한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polite 예의 바르고 되게 친절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It makes our world. 5형식입니다. 만들어요. 우리 세상을요. 목적격 보호에는 형용사, vivid하게 만든다. 생생하게 만들더라. 자, 그 다음에 역시 필요한 건 explain의 성격입니다. explain은 요거 3형식입니다. 그래서요. others가 오면 안 되고 아까 저는 이제 그걸 뒤로 빼버렸지만은 사실은 to others를 여기다 적어도 되기는 돼요. 여기 적어도 되고 여기 적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others를 그대로 놔두면 4형식이 되기 때문에 to를 붙여줘야 됩니다. 4번 마지막이네요. 요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allowed였죠. 요런 거 말이 없는 마찰이라는 그 명칭이요. 허용했다, 허락했다. 대중들이라는 목적어가 뭐 하도록요? 목적격 보호에 allow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요 동사 때문에 여기는 to를 붙여줘야 되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뭐 하는 거냐? 단원종합 실력 테스트 문제 풀 겁니다. 미리 풀어보시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채점 한번 딱 하신 다음에 저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